신규 상장 주식은 솔직히 뭐 예측은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고요. 그 해를 관통하는 주식은 주도주는 항상 나왔어요. 지금 특히나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은 분명히 수급적인 부담이 다가올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바이오주 같은 거는 좀 기다리는 전략. 네, 그렇죠. 네. 이걸로 좀 이해를 할게요. 네, 사실 하면서 편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격이 싸다고 싸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별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관련해서 잘못지 헛발질을 했지만 그냥 길게 보고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뭐 사실 가격적으로도 여기 이 정도에서는 더 이상 밀릴 것도 없는 것 같고 길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러면서 이게 두리뭉실 말하면 편하긴 하네요. 네,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제 스타일상 그건 아니라서 어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일단 또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또 꺼내셨으니까. 네네. 어쨌든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거는 게임주하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주하고 이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소재 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NFT래 또 NFP 관련해서 중국산 소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다시 올라왔죠.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고가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뭐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차이점이긴 한데 신고가 52주 신고가 또 4주 신고가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비록 그 내가 산 시점이 꼭지일지언정 뭐 52주 신고가라고 해도 그게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메타버스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얘네들이 실적을 언제적 것까지 땡겨오는지, 언제적 뭐 23년, 24년, 25년 밸류에이션까지 다 얼마치까지 땡겨온 다음에 주가가 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산업의 성장성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뭔가 분명히 언젠간 쉬어가는 구간은 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쉬어가는 올 건데, 신고가하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사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50 신고가 가면 또 붙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사기가 또 사실 좀 쉽진 않았겠죠. 그렇죠. 이 구간, 갭 상승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는요. 이 구간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신고가인데 여기서 또 따라 붙는다라는 거는 정말 신규 영역으로는 쉽지 않은 구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수익률 게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상황이 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그렇죠. 실력이 있는 네. 분들의 영역이고 네. 우리 주린이들은 그냥 지켜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이게 2차 전지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바뀌었어. 아니요. 근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을 거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언제든지 뭔가 훼손에 되는 영역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차익 실현 요건은 또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재료가 그냥 이번 이슈처럼 그냥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인지 정말로 이제 뭐랄까요, 밸류에이션을 훼손하는 요소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신고가 매매는 뭐 돌파 매매라고도 하고, 신고가 매매들은 이게 가장 주도주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신고가 매매가. 그러니까 신고가를 갖는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라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놀아야 계좌가 밀리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싸다고 버티는 종목들은 사실 계좌는 유지할 수 있지만 계좌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뭐라 그럴까, 우량 투자, 네. 우량주에 대한 투자, 가치 투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소외가 돼 있다 보니 그렇죠. 마음이 좀 아프죠. 네. 네. 그렇다고 이렇게 이런 거를 가자니 이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투자할 거야라고 정석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 그걸 깨는 행위가 되니까 여기에서 참 이 심리적 갈등이 되게 심하신 걸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누군가는 또 LNF 같은 주식은 또 엄청 비싼 주식이다라고 해서 못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2024년, 25년 밸류에이션까지 좀 땡겨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지금 이거만큼 팔팔한 주식이 어딨어라고 접근하실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투자자들 성향이고 개인 성향이니까 그런 건데,
지금 LNF를 띄운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MSCI 지수 편입 관련 오늘 확률 그 5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5종목이 다 좋았습니다. 일단 오늘이요.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뭐 오늘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이 반등을 좀 했죠. 네, 크래프톤 오랜만에 올랐어요. 네, 크래프톤이 보호예수 이슈가 있었다가 어제 밀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5.4% 정도 급반등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 반기 이슈 편입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게임즈야 뭐 이슈 편입도 있고 뭐 NFT 관련이고 그렇죠. 사실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편입되고 나서도 사실 저는 조금 더 슈팅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은 트레이딩 기회만 계속 노려보고 있고요. 기회라는 건 언제를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트레이딩은 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분봉 보면서 제 이제 로직에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을 네, 때 얘기죠. 그렇죠. 네. 따라가는 신고가 따라가는 구간이 있고 이제 눌렀을 때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다른 거 매매하느라 못 봤는데 어쨌든 이 카카오 게임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 흐름이 좋았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 흐름이 좋았고 그다음에 FNF, 네, FNF도 지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5개가 다 올라간다는 거 아니고 확률이 이제 높은 종목들인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까지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장 전에 발표 날 거고요. 통계상으로는 발표하고 나서 사도 그리고 11월 말경에 팔아도 수익이 난다는 통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잘 매매해 보시면 또 기회는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근데 요즘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진짜 어려워요. 좀 냉정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냉정함보다는 질르는 게 또 그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 배팅력이 되게 중요한 구간인데 또 배팅 잘못했다가는 또 확 그렇지. 변동성이 엄청 심하죠. 제약바이오 요즘 변동성 심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미 바닥이다 생각하고 확 들어간 분들은 지금 또 확 또 그렇죠. 물렸으니까. 뭐 NFT 관련 주식들이 또 변동성이 또 엄청 심한 구간이니까 그런 거죠. 네. 하여튼 이럴 때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좀 멘탈 중심을 네.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원칙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본인 원칙. 네. 요즘 그 반도체 쇼티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근데 이제 최근 기판 주식들이 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지금 반도체 쇼티지 나오면 가격 오르는데 왜 삼성전자 안 올라?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효과는 좀 다른 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당연히 반도체 쇼티지 나고 가격 올라가는데 그러면 반도체 부품주, 소재 장비주 올라가줘야 되는데 왜 원이가입이 최근에 보면 이런 주식들은 실적 안 좋다고 쭉 빠져버리잖아요. 최근에 원이가입스 보시면 이게 훅 밀렸거든요. 뭐 제2의 삼성전자라고도 불리는 주식인데 작은 삼성전자. 뭐 이 주식은 진짜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고통스러운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난주에 그 토너먼트에 넣을까 말까 끝까지 고민했던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예. 막판에 뺐는데 이 주식도 되게 아직 당분간은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장은 지금 시장의 선택은 반도체 기판을 선택하고 있죠. 일단은 한국도 그렇고 상위 인텔 같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테크 회사들이 정말 시스템 반도체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를 원하다 보니까 단가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DDR5로 전환하면서 이거를 이제 DDR5 기판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몇 개가 지금 시장에서는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은 뭐 모르겠는데 주식들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신텍 같은 거 봐볼까요? 신텍 같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판 매출이 70% 정도 나오는 회사이거든요. 후공정 쪽인가요? 후공정은 아니고 기판을 만드는 거죠. 네, 기판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패키징판 매출이 70%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도 올라오고 실적도 계속 좋다라고 나오니까 사실 신텍은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많은 증권사들에서 되게 가장 탑픽으로 선호했던 종목들인데 이게 사실
반도체 증권사 리포트 맞아 되게 의문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보답을 해주거든요. 공부를 하면. 근데 대표적으로 심택이 지금 이런 거고 코리아 서키트도 보시면 지금 꽤 많이 올라와 있죠. 코리아 서키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덕전자 또 보면 최근에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그다음에 DDR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DDR5 전환수에 볼 수 있는 게 해성 DS인데 해성 DS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DDR5 전환이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본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해도 전혀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봐요. 이제 신고가가 뭐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신고가 같은데 이제 단기 신고가고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50주 신고가 나올 건데 뭐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이 DDR5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 전기나 LG 이노텍도 다 기판 수혜기는 한데 비중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낮죠. 그러니까 심텍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70%가 기판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더 이제 주가 상승이 더 큰 흐름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기판이 당분간 가겠죠. 그리고 전공정이나 후공정 부분들은 종목별로 조금 이제 선택적으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큰 시세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구간이고, 일단은 지금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공통점 뭐냐면 작년부터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올 하반기 내년까지 실적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를 했잖아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년 정도 최소 걸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돈을 썼으면 회수 구간, 그러니까 지금 기판들이 작년부터 돈 써가지고 지금 회수 구간에 주가가 보답을 하는 거니까 전자나 다른 종목들도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면 어쨌든 캐펙스 투자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공시인지 나쁜 공시인지 뭔가 좀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는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을 쓴다는 개념이고 그걸 회수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뭐 이익 회수기까지 또 기다리는 거죠. 네.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뭔가 돈을 투자할 때 설비 증설을 할 때 그때 후발 업체들 네. 예, 여기에 투자하는 게 이제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죠. 훨씬 지금이 대표적인 게. 근데 그것도 참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부장도. 네. 근데 이쪽 일단 현재는 기판 쪽이 우선 튀고 그렇죠. 있다. 네, 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좀 전이가 되지 않아요? 기판 다음에 어디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소부장 소부장 전이가 되겠죠. 이제 그걸 계속 찾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좀 많이 보는 게 이제 오사트, 그러니까 이제 오사트? 뭐랄까요? 파운드리 관련입니다. 네, 아웃소싱 후공정 업체들. 후공정 업체들 많이 패키징 관련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DB 하이텍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 업체 중에서 제가 제일 지금 관심 갖고 보는 게 네페스 아크인데요. 네, 네페스 아크도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계속 뭐 테스나 전통적으로 테스트 업체들 테스나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 네, 그다음에 네페스 네페스는 조금 흐름이 안 좋네요. 네페스 그다음에 갑자기 네페스 테스트 네, 이렇게 뭐 이 정도 보시면 이쪽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좀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우리 메타버스 차트 보다가 이거 보니까 재미가 그죠? 확 떨어지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인데 지금 메타버스 공부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막 거기 나와 있는 관련 기술들 그리고 용어들 보면서도 와 이런 게 있었어? 막 그런 거거든요. 와 새로운 세계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철강업체 투자한다고 보면 아유 재미없어 따분해 그게 되거든요. 이게 뭐 그냥 전통적인 투자 방식 그냥 뭐 수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가격 따라서 움직이고 기름, 정유, 화학 이런 거 투자 이런 거 보면 정말 식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확실히 좀 그렇게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또 올라가고 이게 철강은 또 무조건적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이게 또 분명히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즈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그렇게 비관적이었던데 이렇게 싹 바뀐 것처럼 또 이런 분위기가 또 오늘 갑자기 싹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긴 해요.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처음부터 잘 짚으시는 실력 있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투자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자기만의 수익을 네. 계속 가져가는 분도 있는 거고 어느 쪽이 될 거냐는 이제 네. 각자 각자인 능력에 거죠. 따라 네. 성향에 따라 네.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카카오페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상장 후에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닷새째 하락했죠? 카카오페이도 뭐 이제 더 이상 뭔가 상장 이후 대박이 참 나기 좀 어렵죠. 예, 좀 고평가 이야기도 사실 좀 있기도 있었는데 카카오보다 확장성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사실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은 뭔가 카카오페이도 일단은 상장 직후에는 그냥 수급적으로 이거 팔고 다른 거 사자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23만 원이 고점이니까요. 지금 11만 5천 원. 그러니까 지금 14만 7천 원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최고점 대비 절반 저격이거든요. 11만 5천 원 정도면. 그러면 거기 가면 한번 트레이딩계는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신규 상장주는 사실 밸류에이션이나 뭐 성장성 이런 것보다는 단기 수급에 더 영향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뭔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는 방법, 뭐 신규 상장하고 3일 후에 매매하는 방법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이제 많은데 어쨌든 저는 신규 상장 주식은 상장 이후 최고가 대비 절반 가격부터 매매하자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때까지는 일단 한번 좀 기다려 봅니다. 상장 이래는 추격 매수하거나 저는 하지 그렇지 않아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꼭지 네. 뭐지? 그 그래프 보면은 저 위에서 물린 분들 지금 얼마나 속 타겠어. 그렇죠. 분명히 20만 원대 사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지. 막 못 팔고 있으면 지금 벌써 순식간에 한 30%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신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좋은 게 거기서부터 본전되려면 더블 나야지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리바운딩 확률이 되게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 자리인 거죠. 네. 자, 적극적으로. 내일 디어유 상장하죠? 네. 근데 디어유 정말 뭐 1600, 네. 경쟁률이 엄청나게 뛰어나던데. 네. 따상은 아주 기본으로 생각들 하던데요. 일단은 첫날 잘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확실히 요즘은 공모주도 약간 공모주라는 게 분위기를 좀 타거든요. 뭐 바이오팜 예전에 상장했을 때는 막 다 하면 따상 또 따상상 뭐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공모주들은 보면 대부분 최근에 뭐 롯데렌탈도 그랬고 엔캠 한번 봐볼까요? 엔캠이 어떻게 됐나? 엔캠은 그래도 조금 반등은 좀 했네요. 다행히 2차전지 섹터이다 보니까. 근데 따상 이게 네, 지금 요 정도 흐름인데 우리가 사실 따상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네. 건데 너무 그죠? 쉽게 얘기해.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네, 그렇죠. 이것도 아마 매매를 뭐 하실 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신규 상장 주식은 솔직히 뭐 예측은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룰렛 네. 게임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네. 주사위 게임. 그래서 사실 저는 신규 상장하고 한두 달은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렇다면 내일 어떻게 일단 첫날 가지고 있다면 그냥 파는 게 낫다. 그게 속편할 것 같아요. 네, 아마 밥 공모주 먹더라도. 받으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받진 않고 조금씩 뭐 치킨 값이나 뭐 주말에 외식할 정도 이제 버시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공모주는 이제 대부분인데, 뭐 그걸 위해서 굳이 이게 한두 주 있어도 스트레스 받는 거 똑같거든요. 물려도 스트레스 받고 갖고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요, 몰라도. 그러니까 그냥 적정하게 본인이 원하는 수익 금이 도달했다라고 하면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꾸 그 메타버스 이 그래프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막 쫙쫙 뻗어 올라가는. 자, 이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과의 어떤 심리적인 네. 아마 이 갈등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지켜보는 게 낫냐 아니면 따라가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께 좀 조언이 된다면 근데 저는 신고가이기 때문에요. 저는 따라가도 된다 생각해요. 이게 뭐 내일이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당장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뭔가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몇 배, 뭐 PR을 멀티플을 몇 배를 줄지는 결국 나중에 갔을 때 이게 몇 배까지 갔었느냐가 나오는 거지. 이게 몇 배가 적정 가치다 하고 딱 가면 주가가 딱 멈춰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옥션이라고 치면 연초에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초 한 뭐 2월달, 3월달 정도에 이게 NFT가 된다고 해서 한 10,000원 정도에 한 3억을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3배 반이 났으니까 3억이면 한 10억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 범위에 들어가요. 대주주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분은 내년에 이 연말까지 이 주식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10월 31일까지 이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내년에는 대주주 지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식을 팔 때 수익금에 따라서 다르지만 22%나 27.5%를 내세요. 3억 이하 수익이면 3억 22%를 내고 넘어가면 27.5%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 이제 소득 과세로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안 내고 이제 그건 다 내지만 22년까지는 대주주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발동하는 게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특히 대시세 냈던 종목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냈던 종목들은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특히 올 하반기에 대시세 냈던 지금 메타버스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일단은 한번 팔고 다시 사자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10억 이하로 맞춰놨다가 이제 10억 이하로 맞춰놨다가 10억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사자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시작하신 분들 생길 거라는 거죠. 종목당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큰 손들이 주식을 조금씩 매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은 분명히 수급적인 부담이 다가올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조심하면서 관찰은 해야 됩니다. 네. 주식을 들고 있는 분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정도.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순간이 그 사람들의 시장의 컨센이 이제 점점점 확장이 되는 순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는 게 직계 존비속 다 합쳐서거든요. 그렇죠.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옥션을 1억을 갖고 있고 아빠가 아버지가 서울옥션을 9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제가 주식을 팔죠? 그러면 존비속 합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주주 범위예요. 나는 1억을 팔았지만 나도 모르게 대주주로서 매도를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좀 주식을 크게 하는 가족분들은 연말에 가서 10월 달 가서 너 혹시 삼성전자비 얼마니 이거 얘기 꼭 하셔야 돼요. 형제가 여러 명인 사람들도 좀 헷갈리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산되는 거예요. 합산이 됩니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직계 존속하고 비속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하고 이제 자식 간의 관계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특히나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좀 장성한 부모 자식인데 주식 얘기 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도 삼성전자가 한 5억 있고 아빠도 한 6억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두 분은 이제 대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명이 팔면 세금을 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정불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너 딴 주머니 차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물론 돈이 많아서 딴 주머니 차고 있으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슈 염두에 두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증권사별로 다 합산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주식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담당 PB 분들한테 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게 이제 슬슬 자문을 이제 구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슈 체크는 하고 가셔야 될 거라서 이 부분은 제가 12월 달에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예, 조심해야 될 그렇죠. 부분. 이게 그 해당이 되는 분들한테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세금 부분이 되게 심각한 문제고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대주주를 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주식을 또 하시면 되고. 그렇죠. 네. 풀어가야지. 나도 양도세 내고 싶다.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이거 어차피 내년 되면 이제 2023년부터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냥 편안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5천만 원까지는 뭐 5천만 원까지는 뭐 세금 없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그렇죠. 편하니까. 그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건 대주주 이슈는 계속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 엄청나게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요. 장기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가 1억 샀는데 10억이 됐어. 15억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2023년도 가서 매도를 하려면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2년 말에 이제 그 맥스 이제 두 개 주 높은 가액을 했는데 그러면 다 누군가가 22년에는 다 주식을 매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대주주 이제 대주주가 안 되기 위해서 금융투자 과세를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래서 22년에 이런 다 매도하면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이걸 완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22년 말 기준으로 그때 당시를 이제 취득가액으로 해주는 거죠. 그때 당시 취득가액이거나 또는 이제 다른 이제 기준을 이렇게 삼아서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장치 또 보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겠네요. 그거 없으면 진짜 다 팔려고 하죠. 네. 네. 다시 저 1월 달에 사더라도 다시 사더라도 그렇죠. 뭐 바로 사자마자 사자만 팔면 되니까. 한 5% 오른다 해도 22% 세금 내는 것보다 그렇죠. 낫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네, 있는 네, 거니까. 자, 이번 주 네.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뭐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네. 네, 뭐 계속적으로도 재미없을 것 같고요. 선물 옵션 시장 이번 주 목요일 만기긴 한데 특별한 움직임 별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도 보면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 선물 보면 또 빨간색도 들어와 있고 내일도 뭐 한국 주시장은 또 각자 갈 길 갈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중에 하루 보면 그동안 많이 밀렸던 개별주들이 또 한번 쫙 올라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오늘 많이 올랐던 이제 메타버스 주식들이 또 조정 가능성도 좀 있고. 근데 아마 종목별 장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은 극단적인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좀 버티면서 지내가야 되는 구간이죠. 정말 극단적인 장세라는 말이 무색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지수는 의미 없다. 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별장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우리 스터디에서 우리 정말 바램대로 그죠. 바이오에서 좀 다음 주도주가 나와서 뭐 어쨌든 우리가 SK 바이오팜 뭐 그 중에서 물타기 할 걸로 선택했지만 그게 최선의 우리가 전체 주식 가운데 최선의 주식으로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히트를 치는 또 내년에 대박주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한전기술 같은 거, 이 주식도 지금 엄청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몰랐네. 한전기술도 지금 올해 뭐 소리 소문 없이 원전 이슈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2만 원에서 9만 5천 원, 뭐 만 원대 초반에 만 원대였으니까 2만 원이라고 봐도 지금 벌써 한 5배 가깝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해마다 나왔어요. 사실 그 해를 관통하는 주식은 주도주는 항상 나왔어요. 올해 이거 먹고 또 내년에 또 이거 먹고 하면 정말 쉬운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저도 요즘에 다시 제가 생각했던 갖고 있었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 굉장히 많이 또 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많은 걸 흔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이게 힘들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힘들면 내가 틀렸나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그거 점검을 해봐야죠. 네, 해봐야죠. 네. 내가 제대로 된 위치에 네. 서 있는지. 그렇습니다. 네. 이런 주식이 또 나오니까 그렇죠. 올해 성과가 뭐 사실 상반기에 벌었다 또는 작년에 벌었다고 올 하반기에 다 반납하셨다고 하더라도 내년엔 또 기회 또 있습니다. 예, 주식시장 없어지는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 저는 세상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근데 또 세상은 또 세상이 살아왔고 게임주 투자하셨던 분들 올 8월 달에 이제 난 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흐름도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기회를 계속 찾아보셔야죠. 네. 네. 한번 그 기회에 계속 이제 저희가 네. 스터디 같이 하면서 네. 찾아 나가시는 네.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네.